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난 시간에 제넥신 주요 사항 보고서를 살펴봤고요. 증권신고서가 올라왔으니 주요 사항만 그때 살펴보지 않은 부분만 빠르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종목 추천 영상 아니고요. 입력 과정에 정보 오류 누락 있을 수 있습니다. 단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앞으로 증권신고서 이 내용은 그 회사 일정에 따라서 계속 변경이 될 거니까요. 요 일정 계속 공시가 업데이트 되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때 이제 주요 일정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을 드렸고 좀 중요한 부분이 신주 인수권 상장 폐지일이죠. 25일에는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. 따라서 24일까지 거래를 마치셔야 되고요. 또 하나는 그때 인수 등에 관한 수수료를 못 받았죠. 대표 주관사 한국투자증권이 실권이 발생할 경우 자기 계산으로 이렇게 인수를 하는데요. 잔여 주식에 대해서 추가 수수료 잔액 인수 금액이 9%입니다. 보통 15%도 많고 9%보다 낮은 경우도 있는데 9% 정도는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일단은 그래도 일반 투자자보다 한국투자증권은 9% 저렴하게 실권을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란 뜻이기 때문에 상당히 물량 출회가 높을 수 있죠.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고요. 그때 최대 주주의 참여 정도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, 최대 주주 한도 또한 특권인이죠. 5% 이상 고문이니까 최대 주주와 특권인을 포함해서 본다면 지금 최대 주주만 봤을 때 약 75%를 청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전체 자기가 청약할 수 있는 100% 범위 내에서 그래도 한 절반 이상은 청약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실권이 많이 발생할 것 같진 않은데요. 이제 계속 보시게 되면 금액이 113억 원으로 일단 보유하고 있던 자금을 써서 이 113억 원 수준으로 이제 청약을 할 거라는 얘기인데, 결국에는 요 뒷부분 내용은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액이 높아지면, 주가가 올라가서 높아지게 되면 이 113억 원으로 75%의 물량을 소화를 못 하겠죠. 그래서 조금 일부 금액 주식 수가 변경될 수 있다, 그렇게 좀 설명을 한 부분이고요. 결국에는 약 113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지금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겠다, 그런 내용입니다. 다음은 이제 기업이 갖고 있는 12 전환사채가 있는데,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, 지금 외가격이라는 뜻은 내가 전환 행사할 수 있는 가격보다 주가가 더 떨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전환사채에 전환권 행사를 하지 않겠죠. 그러면 이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제넥신한테 내 돈을 돌려줘라고 얘기를 할 텐데, 그런 우려사항을 이제 언급한 거고요. 요건 뒷부분에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. 지금 그래서 한독이라는 최대 주주는 75%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결국에는 지분율이 약 14%까지 이렇게 조정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다음은 이제 제넥신 관련된 이제 전환사채입니다. 요 마지막에 있는 것은 제넥신이 보유한 종속 기업이죠. 따라서 이제 제넥신하고 사실 상관 있는 시비는 아니고요. 결국 제넥신이 발행한 게 이게 두 가지고요. 처음에 500억 원짜리 6회차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고, 지금 남은 건 약 150억 원 남았다는 얘기고요. 7회차도 지금 7회차는 그대로 남아 있네요. 결국에는 한 350억 원 정도의 지금 미상한 사채가 남았고, 이런 식으로 주식으로 전환도 가능한데, 지금 아까 이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채 투자자들이 이 주식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내 돈을 돌려달라고 이렇게 회사한테, 제넥신한테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때 가서 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현금의 조달 부담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려를 한 거고요. 근데 이제 6회차 보시게 되면 이자율도 빵빵이고요. 그런데 왜 아까 그런 우려를, 왜 돈을 달라는 우려를 왜 지금 언급을 했냐 봤더니, 이 사채 투자자들이 왜 풋옵션, 그러니까 내 원금을 돌려줘라고 요구를 하나 봤더니, 지금 이 전환가액의 조정 내용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이 이뤄질 때 한도가 85%까지 이제 설정을 해놨어요.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,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초의 전환가격 대비, 전환가액 요 가격 대비 85%까지만 조정이 되도록 이제 맞춰놓은 겁니다. 그러니까 사실
지금 이 전환사채의 투자자들은 이 제넥신 기업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분석을 한 시비입니다. 그러니까 되게 이자율도 없고요. 그리고 시가에 따른 조정가액도 이게 70%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은데 이 85%까지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 CB를 투자한 기관이라든지 뭐 어떤 뭐 FI들이라든지 뭐 사채 투자자들이라든지 상당히 제넥신의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분석을 했다라는 것을 가늠할 수가 이제 엿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. 그런데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.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이 기업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풋옵션을 이제 우려를 해서 결국에는 원금을 이제 요청할 거다라는 이제 내용이 있었고요. 뭐 7회차도 비슷할 것 같은데 보시면 00이고요. 대부분 다 뭐 내용이 이제 비슷하니까요. 시가 조정 마찬가지로 85%까지 설정을 해놨습니다. 이 투자자들이 상당히 이 자금을 이자율 없이 그냥 빌려줬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제넥신의 이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분석을 했다라는 것을 일단 요 12 이 사채권만 보고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. 이 내용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유상증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시가를 하회해서 증자를 발행하는 거잖아요. 결국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전환 가격을 조정을 해야 된다.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. 그렇게 조정을 해서 지금 아무래도 네, 그래서 유상증조로 인한 전환 가능의 이제 주식수의 변동을 이렇게 좀 시뮬레이션 돌린 건데요. 지금 150억 원 남았고 200억 원 남았죠. 총 350억 원이고 이제 당시의 주가였고 뭐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의 이제 전환 가능 주식수가 이렇게 이제 나타난 거고요. 바뀐 거고요. 계산을 해서 그렇게 나타난 거죠. 이 가격이 이제 이 가격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뭐 바이오 기업답게 사실 자금 운영이 이제 자금 조달로 이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기업이 이제 상장 이후에 뭐 유상증자, 뭐 CB, 유상증자, 뭐 CB 등등 해서 결국 자금을 모달을 했고 이 자금으로 지금까지 기업을 운영한 게 이제 맞습니다. 사실상. 뭐 이제 사실 이런 위험도 있지만 결국에는 임상 결과에 따른 이제 결과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텐데 임상실험 약물이 최종 허가를 받는 확률이 10%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언급을 해놨으니까요. 사실상 이 수치가 이제 가장 큰 리스크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. 이제 사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그 내용이나 이제 그 결과의 성공 여부를 깊게 이해하기는 사실 많이 어렵죠. 그래서 어찌 보면 상당히 어려운 투자 중에 스타일 중에 하나죠.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살펴보다가 눈여겨봤던 부분이 이 연구개발 비용인데 기업의 이제 연구개발 비용의 비중이 뭐 그렇게 뭐 적진 않았죠. 뭐 보면은 뭐 한 20%까지 뭐 이렇게 매출액에 지출을 한 걸로 나왔는데 제가 어디서 확인했나요? 좀 지난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근데 그거보다 제가 이제 눈여겨본 건 이 개발비 항목을 이제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되게 좋더라고요. 보통 바이오 기업들은 보통은 이 개발비로 이 연구개발 비용을 이렇게 자산화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판관비로 오로지 비용으로 처리했다라는 게 이제 좀 상당히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보통은 이 개발비로 처리를 하면서 비용이 아닌 무형 자산화시키면서 외형을 부풀리거든요. 근데 그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서 그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사실 뭐 이렇게 뭐 암치료요법이나 뭐 이런 연구 관련돼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 진위와 이 성과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죠. 애널리스트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곤혹스러워하고 뭐 사실 대부분 그래서 임상 2단계를 목표로 그렇게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많죠. 그런데 아무래도 결국에는 이제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이제 좀 없다 보니까 이제 재무 활동으로 아까 이제 자금을 유상증자라든지 CB로 이렇게 조달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온 게 이제 가장 큰 우려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기업에 이제 자금 조달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예상이 되고요. 충분히.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아까 그 CB 전환사채 관련돼서 제가 지난 자료를 좀 더 찾아봤는데요. 일단 6회는 뭐 이미 많이 상환을 했고 150억 원 정도만 남았지만 그때 당시 이제 키움과 신한금융투자가 이렇게 투자를 했었고 뭐 상당히 뭐 이렇게 조합이라든지
뭐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당시에는 제넥신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이게 분석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500억 원 가까이 투자를 하면서 이자율을 0%로 빌려줬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일단 6회는 그렇고요. 7회를 보게 되면 7회도 지금 200억 원을 당시 누가 투자했나 봤더니 유한양행이 투자를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. 지금 뭐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 제넥신이 얼마나 이제 지금 뭐 결국에는 뭐 그렇게 어느 정도 이 신약 연구 개발 기업으로서 입지가 이렇게 좀 확고했던 부분이 아닌가? 저는 그렇게 충분히 CB 투자 관련된 공시만을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요. 뭐 물론 지금 주가가 지금 뭐 많이 이렇게 좀 흐르면서 뭐 이렇게 좀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뭐 바이오 기업 치고는 이렇게 매출도 이렇게 잡히고 있죠. 뭐 실적도 나오고 있고요. 뭐 물론 지금 적자가 전환이 되긴 했지만 뭐 매출이 많이 이렇게 좀 큰 폭으로 좀 줄어들면서 아마 그 부분도 그 주가에 이렇게 이게 지금 떨어지는 영향을 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. 시간이 되면 이게 왜 이렇게 반토막이 났는지를 매출이 그거를 좀 살펴보면 좀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뭐 투자하신 분들은 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오늘 일단 간단하게 증권 신고서를 중심으로 저번 시간에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만 좀 들여다봤습니다. 뭐 잘 대응하셔서 지금 뭐 유중, 뭐또 무중 이렇게 일정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.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